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사학과 2등급에서 3등급 라인이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서울 쪽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사학과가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역시 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역사적인 스토리, 그 다음 특히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AR 시대가 왔기 때문에 AR로 보는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점들을 다양하게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사학과에서 역량을 이렇게 드러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학과 2점 초중반으로 소신 이상 합격할 수 있는 2점 초중반은 어디 있을까요? 네, 국민대 한국역사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역사학과인데 2점 후반에서요 3점 초반 합격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2점 초중반 라인이지만 3점 초반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점 초중반 라인으로 서강대 역시 사학과지만 2점 후반 합격자도 있었고, 중앙대 다빈치현 역사학과 2점 초중반으로 그 학종으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2점 초중반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경희대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점 극초반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이제 원래 1점대예요. 1점대인데 거기 항상 매년 보면 이화여대는 또 2점대 합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2점 극초반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점 극초반도 합격이 있다라는 점. 왜 제가 그렇게 이화여대를 좀 말씀드리냐면, 매년 그랬거든요. 매년 2점대 초중반대 이화여대를 계속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2022학년도 같은 경우도 2.1이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1차 합격자 중에 성적 순위가 굉장히 좀 그 밑에였는데, 근데 사범교조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5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그 생활 기록부 잘 갖추고 비교과 영역 잘 보여주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심화시키면서 발전된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항상 면접으로 뒤집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학과 2점 중후반 라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와 사학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두 개가 있죠. 한국사학과, 사학과가 있는데 거기 2점 중후반인데 거의 2점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2점 후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이잖아요. 학종이. 그래서 학업 우수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항상 관건이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계열 적합형이 있었잖아요. 계열 적합형 같은 면접의 변수인데, 아시다시피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보면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과 좀 생활 기록부를 보면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나다 보니까 일반고 같은 학업 우수, 특히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에 2점 중후반으로 동국대가 있고, 세종대 역사학과,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있는데 성신여대 3점 초반 합격생도 있었고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가 2점 중후반입니다. 근데 이 국사학과 역시 3점 초중반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시 교과와 달리, 수시 교과는 정량 평가잖아요. 근데 학종은 정성 평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제 생기부, 그 다음 비교과, 전공에 대해서 심화시킨 활동성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 또한 생활기록부, 성적의 표준편차,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정성평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신의 부족에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신의 1.2가 부족했거든요. 2022학년인데, 1.2가 부족했는데도 합격해버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점대 대학 라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건국대 3점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3점 후반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대는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2학년도 이제 제가 아이들 건국대를 이제 지원하는 것을 보고 나서 사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제 3점 초반에서 2점 후반, 그렇게 3점 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3점 초반인데 거기 한 이제 곧 2점 후반으로는 이제 넘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이 들어요. 지금 지금 올해 2023학년도에도 지금 입시 이제 컨설팅 이제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3분의 1은 건국대 지원자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은 2점 중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3점대 성신여대 자기수도 인재 전형이죠. 자기수도 인재 전형 3점대 초인데 3점 극후반 합격자도 있었고, 이제 중앙대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 두 개가 있잖아요. 다빈치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에서만 보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 그대로 탐구기 때는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 대부분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대부분 여기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도 상기부 잘 준비해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빡센 학교가 있어요. 그 와중 그런 학교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심화를 시키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네, 중앙대 탐구형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가 3점대로 형성되어 있고 서울여대가 3점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학과에서 보는 학과 인재상과 사학과를 소신 이상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먼저 사학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사학과는 첫 번째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들을 생활기록부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령 하나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사학과 이제 합격했던 이제 소신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 동학농민 운동을 굉장히 심화시켰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동학농민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이 그때 그 동학농민 정신이 왜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 왜 그 정신이 필요했었는지,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학농민 운동이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학과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미래의 안목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 자,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한 거. 자, 이 점도 이제 그 사학과에서 요구하는 건데, 자, 이 점이 무엇이냐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종종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학과 소신에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덕후 기질을 항상 보였습니다. 역사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역사도 있고 고려시대, 신라시대, 백주도 있지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빛을 못 본 역사만을 가야라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 다음 아까 그 학생이 동학농민, 아직까지는 그 점에 관해서 대중화되지 않았고 동학농민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래서 그 사학과 합격한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거기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역사를 굉장히 덕후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굳이 한국만 파고들지 말고, 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하나 덕후기를 가지면 특정한 역사를 파고들 것을 제가 좀 권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학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딱 지원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사학과로 인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으로 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사학과에서 독특한 만한 너의 심화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아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가지고 덕후 기질을 만드는 심화 보고서 하나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학과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남학생은 사학과를 올해 지망을 했었어요. 근데 사학과를 지망한 내신이 1학년 때는 1학년은 괜찮았는데 2학년 뚝뚝뚝 떨어졌다가 결국은 4점대 중후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학과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고 그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시 모르니까 네가 4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문학과도 한번 같이 한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일본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역사를 덕후 기질을 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고 그걸로 심화시켜서 너의 역량을 또 일문 쪽으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 사학과는 지원을 하나 선에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가톨릭대, 서울 가톨릭대 일문학과를 합격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이 방법이 정석은 아닙니다. 이제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정석이라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법은 사학과 학생이라면 사학과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만약경을 대비해서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독특한 역사적인 문화에 대한 소양에 대해서도 역량을 생기면서 보여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역사관과 그 다음 개방적인 좀 자세를 지닌 학생을 굉장히 좀 사학과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변화도 중요한 건데 현재 종종 이런 사학과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또 이제 공공외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제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외교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궁금해서 과거 조선시대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어떤 공공외교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그 공공외교가 어떤 결과를 줬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공공외교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사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고 그 역량은 필요합니다. 자, 사학과를 유효하는 어떤 추천 도서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삼국유사, 네,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유산 산책, 그 다음에 사기열전, 네, 그 다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필수겠죠. 그 다음 백범일치, 그 다음에 유럽 문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참 한국사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그리고 뿌리 깊은 한국사 셈이 깊은 이야기, 이런 책들이 사학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리스트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사학과 그 모든 걸 추천 리스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학과는 매년 정말 뜨겁고요. 특히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신 이상으로 합격했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특정 역사의 덕후 기질을 가질 정도를 보여주면서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너무 깊이 파고들었던 선배님이었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